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남다른 명민함과 치열한 자기 극복, 그로부터 얻어낸 격조 높은 사상으로 당대의 사건과 사람들을 맹렬하게 비판한 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르의 말입니다. 어떠한 제한도 제약도 없는 절대 왕정을 주장한 그는 프랑스 대혁명과 그 결과로 쟁취된 민주주의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을 신뢰하지 않고 그 수준을 아주 낮게 보았기에 메스트르는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끝내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 인페르노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자와 그걸 막으려는 자의 대결을 그렸습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자 조브리스트 박사는 인류가 인간이 터잡은 생태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마침내는 그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될까 우려합니다. 그래서 그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해 인간 상당수를 죽여 다시 지구의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죠. 이대로라면 인류가 스스로 자초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대신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지구의 균형을 맞추고 그로써 인류에 더 많은 시간을 선물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그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서울 도심에는 10만이 넘는 시민이 집결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현 대통령 박근혜의 하야를 외쳤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시민도 있을 것이고 응축된 분노를 풀러 거리로 나온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저 호기심과 열정에 도취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19세기 프랑스라고 달랐을까요?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메스트르의 이 말, 제가 아는 한 오늘의 한국에 이보다 아프게 박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비신의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화백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는 손님, 저희 소모임에는 여러 번 나오시는 단골 손님이신데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소모임이랑 팟캐스트 방송 자주 듣고 뭐 그러던 청자인데요. 그냥 청자는 도둑 청자라고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직접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고 신청한 희작입니다. 네, 희작님 오셨습니다. 그럼 근데 거의 유일하게 소모임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유일한 분 아니신가요? 아, 무슨 유일이라니. 유일하네. 모욕적인 말을 한 10명은 돼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리고 지금 조용히 정체를 안 밝히고 나오는 분들이 제법 계실 걸로 저는 추정하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자꾸 똥멍청이님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똥멍청이 그 사람 뭐야? 원래 이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아, 그래요? 예,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아, 저 똥멍청이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똥멍청이님, 네, 다음 방송 빨리 나와주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화백이 약속 잡아야죠, 똥멍청이님. 아,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아, 그럼 뭐하고 지내십니까? 요즘에 그냥 놀고 있죠. 아, 놀고 계세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근황 한번 얘기해볼까요? 근황이요? 네, 안화백 한번 근황 하나 짜내봐요. 제가 뭐 사실 어제 녹음을 했죠, 제가. 네네. 어제 녹음을 하고 오늘까지 뭐 없었어요? 예, 이벤트? 또 근황은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제 제가 인페르노를 심야 영화를 봤어요. 예, 외롭게 혼자서 이제 여기 옆에서 봤는데 갑자기 보고 나오자마자 두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또 오늘 하루 종일 좀 두통이 있어서 아까 약을 먹고 예, 약물투 오늘. 아, 오늘 컨디션 좀 안 좋구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제 안화백이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방송이 오늘 방송보다 더 늦게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당연하죠. 인페르노는 지금 극장에 걸려있는 영화고 어제 우리가 녹음을 한 영화는 봄날은 간다 라는 네. 허진호 감독님의 영화예요. 우리 안화백이 예전에 그걸 보고 울었고 이번에도 보다 울었다고 해서 아, 예전에 울진 않았는데 이번에 좀 네. 눈시울이 붉어졌죠. 뭐 자기를 이제 동일시했죠. 상우와 함께. 계속 제 얘기밖에 안 했어요. 네, 아, 왜 난 그녀한테 연락이 안 올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네.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까?
까인 것 같습니다. 까였습니까? 소개팅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2번 응답이 없으면 이제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어제는 일이 안 없어졌는데 새벽에 일이 없어졌어요. 새벽에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락을 하지 한번 않았죠. 찍어보세요. 안 돼. 봄날을 가는 상어처럼 됩니다. 교훈이 네. 버스와 여자는 잡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떠난 버스와 여자는 잡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네. 그게 요즘 남자들이 그래서 그래요. 몇 번 찍어봐요. 진짜 괜찮았으면. 진짜 괜찮지는 않았어요. 그럼 됐어요. 네. 조만간 아나백이 사라지면 배 타러 간 걸로. 갑자기 그좀 훅 들어옵니까? 배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소모임 광고 그럼 잠깐 할까요? 우리 소모임 지금 아나베 지금 운영진으로 임명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계시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장님도 소모임 여러 번 나오셨는데 저희 소모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떤 모임입니까? 어떡하지? 근데 그냥 본인이 왜 나가보시면 하게 됐는지 뭐 그런 거 근데 얘기하시면 영화 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 나 보시면 진짜 괜찮은 게 그냥 진짜 영화 보고 친구들하고도 솔직히 영화 같이 보고서 이런저런 얘기하기는 하는데 되게 깊이 있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화 얘기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뭐 내가 영화 보고 놓친 것들 읽어주고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와서 가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쓰잘데기 없는 거 안 해서 좋은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싫진 않은데 또 근데 좀 너무 영화만 보면 좀 차갑기도 하죠. 누구처럼. 근데 여기가 좀 그게 있잖아요. 누구 모임은 약간의 침묵 그게 있고 누구 모임은 정말 딱 영화만 보고 깔끔하고 각자의 선호 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지난번에 이제 책 모임을 한번 했거든요, 평일에. 책 모임을 한번 했는데 거기 나오신 분도 그거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모임을 막 나가봤는데 다른 모임은 뭐 채팅창도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는 거 같고 또 남자들이 많이 출근되더라. 다른 소모임, 그러니까 다른 여기 모임이 아니고 네. 다른 기사님들이 따로 운영하는 그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네, 아예 다른 모임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 모임에서 만약에 남자들이 그렇게 막 출근되거나 이런 거 되냐. 여자분이 한번 물어보시길래 된다. 절대 노터치인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뿐이다. 근데 물밑으로 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그거를 여러 번 주변인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운영진한테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우리 운영진들이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여자친구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남자분들이죠, 다 운영진들이. 네, 제가 알기로는 다 없지 않을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편 듣고 오셔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룰 영화 댄 브라운 감독이 아니지 론 하워드 감독의 인페르노이 되겠습니다. We have created our own hell on Earth. The warnings have been obvious, the solutions ignored. So I took action. Professor Langdon, we need your help. 3 days ago, a man was found dead. We think he was part of something much bigger. There was a package in his pocket. And what was it? A puzzle. Specifically designed for you. It's Dante's Inferno. Dante defined our modern conception of hell 700 years ago. But the circles of hell have been rearranged. It's a coded message. I left you a path. Only you can finish it. Dante's hell isn't fiction. It's prophecy. He created a plague. If a plague exists, do you know how many people would want it? And what they'd do to get it? 95% of the Earth's population will be infected. This map, it's a trail, so I can find it. Look, it's a clue. We think it's Venice. Come on. I will do everything I can to find it. What if they find you first? Half the people on Earth will die. Then we still have a chance to save the world. Humanity is the disease. Let's get it. Go! Inferno is the cure. 이 영화는 한 생물학자가 이 지구에 인구가 너무 많아. 다 죽어야 돼. 절반은 죽어야지 우리가 종을 유지할 수 있어. 라면서 나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인류의 절반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생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근데 그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퀴즈를 내죠. 퀴즈를 나 이렇게 시작부터 꼬이는데 괜찮아요. 네. 꼬여있는 사람이라. 아무튼 이렇게 퀴즈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너가 이 퀴즈를 풀어서 그걸 터뜨려서 이 세상을
구원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로버트 랭던인가요? 랭보인가요? 랭던. 랭던이. 네, 랭보는 아르투르 랭보. 네, 랭던 이제 톰 행크스죠. 네. 그 사람이 거기 사건 그들의 퀴즈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깨어났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사랑한 여자는 그 남자한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이 퀴즈를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펼쳐지고, 예. 그래서 영화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언제나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저 이 영화 보시면은 이 댄 브라운 소설이죠, 이게. 댄 브라운 저한테 안 소설, 시킬 줄 알았어요. 다빈치 코드, 뭐 천사와 악마 이런 게 다 영화화가 됐었는데 이번에 인페르노라는 작품이 또 나온 거예요. 주인공은 언제나처럼 로버트 랭던, 네, 그 박사입니다. 이 고고학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매우 박학다식한 그런 인물이고요. 언제나 오른팔에 그 미키마우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계를 항상 차고 다니는 걸로 정말 매력이 딱 있는 그런 캐릭터. 늘 아침에는 수영을 하고 다부진 몸매에 40대, 50대 이런 남성입니다. 중후한 매력에 언제나 여주인공은 바뀌죠. 그런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이번에는 피렌체에서 딱 눈을 떠요. 기억도 안 나고 과거에 대한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말리게 되는 어떤 이야기, 왜 내가 여기서 깨어났고 저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다짜고짜 이런 식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생물학자가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지구를 멸망시키는 건 아니죠. 인간을 반을 죽이려고, 그 인간을 많이 죽여서 지구를 구하려고 마치 예방주사와 같이 인간이 어떤 바이러스를 몸에 받아들여서 그 바이러스가 일종의 면역을 주기 때문에 인간이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 이런 개념처럼 인간들이 지금은 좀 더 아플지 몰라도 이 인간이 너무 과민하고 많기 때문에 이들의 상당수가 죽으면은 지구는 좀 더 안전해질 것이다. 인류를 하나의 네.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방주사를 넣는 건 네. 맞죠. 네. 이런 식의 약간 괴짜 생물학자의 계략에 좀 대항하는, 휘말리면서 좀 대항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딱 설정, 처음에 주인공이 깨어나는데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러는데 주변에서 막 나를 쫓아. 이런 식의 설정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다크시티.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거기서도 기억을 잃죠.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 거대한 외계 우주선이었더라. 네. 그런 내용인데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런 영화도 있고요. 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명한 본 시리즈. 네. 제이슨 본 시리즈의 첫 편, 본 아이덴티티. 그 영화도 본이 처음에 배에서 딱 이제 구조가 되는데 내가 왜 이 물에 빠져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서는 하나가 있고. 근데 이 영화나 본 시리즈나 뭐 비슷하게 주인공 캐릭터가 되게 유명한 캐릭터고 강한 캐릭터잖아요. 제이슨 본이 육체적으로 강하고 이 인물은 상당히 지식적으로 강하고 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건에 막 휘말리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인물들이 외부가 막 날 덮치고 그거를 나의 내재된 재능, 그동안 갈고 닦아진 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재능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런 이야기가 본 시리즈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게 육체파라면 이거는 상당히 지성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오락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더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원래 이게 댄 브라운 소설 중에는 영화된 세 번째 작품인데 저는 원래 전작들은 꽤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영화도 되게 기대를 했는데 일부러 항상 소설 되게 잘 된 소설을 영화하면 책보다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부러 안 봤어요, 소설을. 영화를 보고 책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되게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영화도 실망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책은 어떤지 보자. 각색이 많이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어떤지 보자 하고 시작은 했는데 책도 처음 그 다빈치 코드라는 천사 악마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다 읽지 못했는데. 안 유명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없는 걸 영화한 거네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재미없지는 네. 않은데 전작에 비하면 조금 못하긴 한 것 같아요. 다빈치 코드 말고 그럼 제가 아는 게 다빈치 코드밖에 없어서 그 아까 세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천사와 악마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그럼 다빈치 코드 다음에 그게 아니고 천사 악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저는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모르겠고 순서도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서 읽었었거든요.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뭐 미국 국방부 나오는 얘기도 있고 뭐 과학 관련된 얘기도 있고 종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도 로버트 랭던이 다 등장하나요? 전부 등장합니다. 네, 전부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완결성 있는 캐릭터고 다 그걸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겪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주인공 캐릭터만 이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인물이 겪는 일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커다란 일들이고 그리고 로버트 랭던 외에는 이 시리즈를 관통해서 등장하는 여러 명의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 그때마다 로맨스가 펼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로맨스의 대상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약간 007 시리즈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맨스는 별로 안 나오지 않나요? 책에는? 책에도 은근히 등장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살짝 로버트 랭던이 호감이 많이 가는 캐릭터인 게 매너가 좋고 네. 그래서 그렇지. 그냥 흘리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묘하게 그렇지는 있지만 노골적인 러브라인은 사실 잘 없어요. 이번 영화가 좀 이상했던. 아니면 남봉꾼이에요. 소설 보면은 이런 애들도 무서워. 서양 쪽은.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시리즈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마지막 장면이 거의 침대 씬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여주인공이 상당히 중요한 시리즈고 제가 안 본 것만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로버트 랭던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상당히 영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로맨스를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리즈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막 어디 가서 과학과 연결돼서 어느 박사를 찾아가면 그 박사의 딸이 또 막 미녀로 설정되어 있고 막 이런 식의 것들 있잖아요. 네, 어느 또 대학교에서 누굴 만나면 그 교수들이 항상 미녀로 나오고 뭔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매력을 느끼고 항상 이런 식의 여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항상 언급이 되고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식의. 사실 뭐 이 영화에서도 뭐 그 같이 박물관,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그 악당 여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시에나 같이 박물관에 갔을 때 뭐 이제 우리 이탈리아에서는 조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둘에도 약간 미묘한 감정이 있잖아요, 사실. 그죠. 미묘하다 뿐이겠습니까? 네. 무슨 근데 저는 여기 러브라인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랬어요. 네, 굳이 왜 들어갔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둘을 완전히 러브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의문이 좀 드는데 그걸 러브라인이라고 하려면 그들의 사랑의 행각이나 뭔가 고백이나 감정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냥 과정을 담담히 보여주고 대신에 그걸 보는 관객들은 그걸로 약간 러브라인처럼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거 말고요. 그 아줌마 있잖아요. 아줌마랑 WHO 뭐야 네. 시에나랑은 그냥 약간 동지애나 그쵸.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느낌 정도고 그 여자 누구라고요? 무슨 국장님이죠? WHO 총재 아니에요? 사무총장. 사무총장 맞아요. 네. 그분하고 갑자기 러브라인이 좀 뜬금없죠. 네. 엘리자베스 신스키. 네. 사실 예전에 사귀었었지만 그녀는 너무나 큰 일을 위해 떠났고 나는 케임브리지 떠날 수 없고 내 교수로 남겨져 있으니까 떠날 수 없고 이런 설정이었는데 재회를 해서 서로 또 애틋한 감정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전 그것도 좋게 봤어요. 오락 영화에서 뭐 그 정도 나와줘야지. 멋스러웠어요? 네, 멋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처음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지 않고 봤는데 오늘 그냥 오니까 생각이 나는 게 왜 퀴즈를 왜 풀지? 그냥 터트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제 그 생각을 하자마자 영화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그 여자분한테 네가 퀴즈를 풀어서 그 바이러스를 퍼뜨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쫓겨가지고 결국 자살하게 되니까 힌트를 남겨놓고 간 거를 여자가 그 남자가 못 이루고 간 거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푸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종의 보험이고 자기가 터뜨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그러면 설치를 했을 때 왜 안 터뜨렸느냐 이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충분히 오지 않은 시점에 터뜨리면 좀 전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큰 연주가 있는 날을 잡았던 것 같아요. 설계를 다 해서. 네,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큰 연주를 해서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때 터뜨려서 이걸 전 세계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라는 심산이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런 생각 하면서 무슨 영화 떠올렸냐면 그 다이아드 2인가요? 네. 그건 이제 눈속임을 넣잖아요. 처음에 이제 폭탄을 어디 설치했다. 그걸 막 찾으러 갔는데 사실 그게 메인이 아니고 금을 훔치는 게 메인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여기 반전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여자가 사실 그 악당의 여자였다는 게 그게 반전이잖아요. 그거 말고 좀 그런 내용으로 물론 원작을 많이 훼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봤거든요. 어느 순간에 너무나 많이 몰입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소개팅 하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막 등이 젖혀져 있고 관심이 있으면 막 등이 앞으로 나온다면서요. 소개팅 해봤어요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해봤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안 해봤어요. 소개팅 같은 거 아직 안 해봤는데
그 몸이 약간 앞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갈 정도로 몰입이 됐다는 걸 어느 순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화를 보는 나의 모습을 딱 인지를 하는 거지. 근데 이미 막 거의 오른손으로 화이팅을 외칠 것처럼 주먹도 쥐고 있고 몸도 잔뜩 앞으로 가서 와 되게 재밌다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현실적이고 막 되게 쫄깃쫄깃하고 막 그 심장이 막 쫄깃해지는 그런 느낌의 재미있다가 아니라 정말 오락물로서 이 2시간을 되게 유쾌하고 재미있고 흥분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여러 가지 뭐 개연성이라거나 이것보다 더 나은 뭐 그런 설정이 필요했다거나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할 만큼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을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댄 브라운 소설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재미들이 있다면 그거는 영화로 완전히 살리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퀴즈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점점 더 그 짜임새 있는 어떤 미로나 조직 뭐 이런 쪽으로 안에 어떤 음모 안에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그 음모의 전반이 다 드러나게 되는 네 그런 거대한 음모 속에 내가 들어가게 돼서 전체의 진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감춰져 있던 진실을. 그런 거를 알게 되는 류의 영화를 그대로 영화로 영상으로 옮기려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 매체 자체의 차이 때문에. 근데 이 영화는 단순히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의 매력이 될 수 있는 캐릭터적인 재미, 그 다음에 언뜻 보여지는 그런 약간 지적인 퀴즈를 풀어가는 재미, 그리고 그 댄 브라운 소설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 속도감이나 몰입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따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느끼게 했다. 네, 그런 식에서 표현 방법은 조금 달리했지만 원작에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잘 살린 소설이지 않았나, 영화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네. 저는 좀 반대 의견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약간 속도감 있다고 하는 부분 같은 게 그 전작들 영화에서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초반에밖에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뒤로 갈 때는 솔직히 되게 늘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댄 브라운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저는 약간 이런 어떤 단서들 있잖아요. 그게 다 실제하는 뭐 작품이나 뭐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단서로 뭔가 풀어가는 과정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그 전작들에서는 그런 게 영화 전반에 가다가 쭉 계속 여러 가지 비밀들을 풀어가는데 그러다가 거의 끝에 가서 어떤 반전, 인물에 관련된 반전이 되게 끝에쯤에 발견이 되고 그리고 정말 끝에 가서 뭔가 사건이 해결되거나 풀어진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전반적으로 흥미진진하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갔었다면 이번에는 사실 영화가 3분의 2도 진행되기 전에 제대로 된 수수께끼는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았고 그 여자분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 순간이 전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다빈치 코드에서 이제 티빙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나 그 천사와 악마에서도 국무처장의 정체가 밝혀지는 게 굉장히 뒤쪽이잖아요. 네. 진짜 크게 반전으로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정체를 그렇게 빨리 밝히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반전도 없고 거기가 너무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저는 전작들 2개에 비해서는 이 영화는 되게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안화백은 어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밌게 봤거든요. 이 영화는 어제는 봄날은 간다가 너무 힘들어서 영화 볼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보자. 제 얘기도 아닌데 왜 힘들어해? 봄날은 간다가 힘들었다고. 네. 네. 그래서 계속 풀어나갔고 좀 빨리 나왔다는 건 좀 공감을 해요. 너무 빨리 배신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뭐 그 수중에 있는 게 그 바이러스가 네. 물속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설정이 좀 그래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뭐 그냥 근데 수중도 뭐 깊은 수중도 아니고 뭐 허리까지 가슴까지 잠기는 데서 나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런 연출들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걸 되게 재밌게 봤던 게 그 여자 캐릭터가 빨랐느냐 느렸느냐는 사실 저한테 중요하지 않은 게 그 여자 캐릭터가 저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전혀 그런 예상을 안 했었고 이 사람이 악당일 수 있다 이런 예상을 안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당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온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연을 풀어주는 게 저는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사연들이었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처음에 나왔던 오프닝에서 죽은 그 남자애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여자애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한 거고 그리고 그들의 연애로 나오는 그 퀴즈 풀고 막 이러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매력 있어요. 약간 단순히 자기의 연애를 꿈꾸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도 여기는 되게 네.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은 론 하워드 감독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약간 멜로 쪽이 오히려 낫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악당을 우리가 상상할 때 악당이라고 하면 어떤 돈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되게 육체적으로 강하거나 막 여러 가지 아니면 나쁜 목적을 갖고 있거나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거나 사이코패스거나 막 이런 식의 악당은 되게 흔한데 일단은 이 영화 속에서 대립하는 두 가지 선과 악이 뭐냐면 선은 지금 당장 니네가 인류를 되게 위협할 수 있는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니까 그걸 막아야겠다. 이게 지금 주인공 측의 편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퍼뜨리겠다는 사람들은 인간을 멸절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인간이 멸망한다. 가만히 놔두면 인간들이 계속 그 자원을 계속 파먹고 그 다음에 계속 번식해서 지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매트릭스에서 말했던 그 바이러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예방주사처럼 이들의 상당수를 결국은 죽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인간을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선 쪽인 거죠. 근데 얘네가 주장하는 게 완전히 사이코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게 처음에 댄 브라운이 그 강연을 봤을 때는 댄 브라운이 아니죠. 로버트 랭던이 그 강연을 봤을 때는 되게 설득력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두 쪽이 대립을 할 때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악과 선의 대결이 아니라 그냥 제 나쁜 놈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의 선과 선의 대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선의 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에서 악당으로 표현되는 그들이 다른 거는 얘네가 너무 천재적이라는 거지. 얘네가 되게 앞날을 내다보는 사고를 하고 매우 뛰어난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랭던이 중간에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네가 천재라고 해서 그럴 권리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틀렸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게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천재라고 해서 그럴 권리가 없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잘못된 거지 맞고 틀림에 있어서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로버트 랭던이.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이 되게 흥미롭게 영화를 보면서 계속 다가왔거든요. 후반부에 그런 저한테 있어서 약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다. 기존 영화에서의 그냥 너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도 틀렸고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치에서 틀렸는데 방법은 맞을 수가 있는 거지. 악당이 하는 게 약간 그런 식의 것들이 되게 재미있는 코드였달까. 그리고 둘이 연애를 하면서 그 퀴즈 풀어주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 다빈치 코드 시리즈나 막 이런 여러 시리즈에 항상 로버트 랭던 같은 애들이 나올 때 되게 매력 있게 나오는 게 어떤 하나의 상징이나 기호들을 보고 거기에 담긴 어떤 의미를 찾아내서 다음 거를 찾아내고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계속 이런 것들이잖아요. 문제를 풀어내고. 근데 그거를 커플이 계속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캐릭터들을 활용을 하는 게 되게 매력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기 때문에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인구의 절반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남은 인구도 고통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얘긴 하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미치광이의 어떤 인류 멸절 프로젝트 같은 느낌? 어떤 그런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물론 초반에는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그래 저런 말도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라고 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사이코의 또라이고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단순한 또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중요했던 대사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초반부에 나와요. 근데 그게 영화에 보통 후반부가 힘이 있다면 그 초반부를 일깨워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그 초반부의 대사를 일깨우지 못하는 측면은 있지만 처음에 그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악당이 사이코 과학자가 조브리스트가 막 쫓기면서 이런 대사를 해요. 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 만약에 네가 죽으면은 전 인간을 살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네가 살면은 전 인간이 오늘 밤 다정해 죽어. 이런 식의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죽기를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저 버튼을 누르면 너는 죽는데 인간은 계속 이어져. 근데 네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전 인류가 다 멸망해. 너라면 그 버튼을 누를 수 있겠냐. 이 대사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이게 틀리고 정말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거라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니네 사이코가 잘못됐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마치 그 멜서스의 인구론 같은 게 잘못됐듯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는 죽어야 한다. 전쟁을 일으키든 뭘 하든 죽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던 그는 제가 볼 때는 그 근거가 많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조브리스트의 그 방법론이 옳다면 이 행동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생각이 사실 갈등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조브리스트의 방법론이 옳다는 건 인간이 곧 지구도 곧 얼마 버티지 못할 거고 인간도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제 둘이 연애질을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질이라뇨. 연애질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뭐. 네. 근데 그 조브리스트가 그 시에나 국장을 찾아와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시에는 국장이 아니라 여자친구입니다. 아, 여자친구. 아, 그럼 그 국장을 찾아와서 뭐 수돗물에다가 뭐 불임약을 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꺼지라고 했는데 그때 네. 좀 후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사람이 후회된다는 것은 뭐 다른 방향이나 다른 걸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저도 그 국장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계속 또라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뭐 그런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사는 인간들을 살리면 인간이 앞으로 100년 후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고 만약에 조브리스트의 방법론에 동의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사는 인간들을 다 거의 대부분을 죽이고 한두 명만 살려놓는다면 인간은 앞으로 계속 연속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뭘 고를 거냐라고 선택을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은 조브리스트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인간들을 다 죽인다는 거 그 자체가 자기의 선택도 아니고 그 누군가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로버트 랭던의 물음이 분명히 파괴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이 뛰어난 어떤 한 인간의 천재적인 인간의 생각에서는 좀 다른 판단을 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구도였던 거예요. 보통의 악당들은 나쁜 놈인데 얘는 나쁜 놈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나?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김 기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때문인데 김 기사님까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가 기존 작품들보다 더 흥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종교하고 뭐 과학의 대립을 다뤄서 되게 논란이 됐었다고 하면 네. 약간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걸로 해서 먼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과잉의 문제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를 현대적으로 갖고 왔으니까 좀 거부감을 덜 갖고 영화를 접근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조브리스트라는 그 생물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인구가 과잉이 돼서 환경이 다 뭐 파괴가 되고 있고 우리는 결국 이렇게 가면 결국은 다 공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건 되게 좋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좀 그냥 수박 겉핥기식 같았어요. 그냥 뭐가 던지긴 했는데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았고 뭔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가지는 아직 못한 상태.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버트 랭던이 그 생각에 설득력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그걸 이해하고 거기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로버트 랭던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그렇지라고 영화상에서 살짝 조금만 더 얘기를 해줬더라면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뭐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댄 브라운이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더 명확히 전달되고 솔직히 사람들이 환경 진짜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다 관심 없잖아요. 사실 다 우리 문제인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뭐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도 전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사람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책을 보다 말아가지고 이게 책에 관한 건지 약간 단테 신곡에 나온 건 좀 헷갈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순간에 있어서 뭔가를 행해야 될 때 그거를 그냥 방관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그걸로 인해서 뭐 지옥, 인페르노하고 연결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은 정말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나는 비록 그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동일 수 있지만 실행을 하겠다.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그게 인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걸로 그런 좀 위험한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완전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세상에나 좀 약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서
그 단테 신곡에 그게 나오는지 정말 아니면 케네디 연설에서 잘못 알려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흔히 회색주의자들 그리고 어느 결단의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많이 비판할 때 쓰이는 용어로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어떤 이런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떤 또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는 단테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거죠. 지금 지구는 계속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 처음 연설하는 게 몇 년 전에는 인구가 뭐 5억 명이었고 인구가 그것보다 뭐 2배가 되는 데는 뭐 한참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100년 만에 또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50년 만에 2배가 되고 25년 만에 2배가 되고 그러더니 지금은 80억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세포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그 세포가 1분 만에 두 개로 늘어나고 또다시 2개로 늘어나고 각자가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한다고 쳤을 때 비커의 절반을 채웠다 지금. 그러면 비커를 완전히 다 채우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까? 그럼 1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물이 넘치기 1분 전이다. 지구가 파멸하기 1분 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미 지옥이 인페르노가 우리 앞에 와 있는 단계고 지구의 인페르노가 그 앞에서 우리는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온 것처럼 중간에 회색지대로서 아무 결단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가장 멸절의 길이고 절망의 길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해야 한다. 지구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에 동조할 것이냐 내가 이걸 바꾸려고 할 것이냐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조브리스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왜냐면 지금 1분 전이면 바로 넘치는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지만 비커가 절반 차이 있는 거에서 완전히 찰 때까지는 딱 1분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저는 더 설명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책도 아니고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앞에 그 연설 무슨 테드 방송 같은 것처럼 쫙 설명을 해주는 이런 발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대사 하나나 뭐 메시지가 강렬했던 부분들이 중간중간 들어있어서 저는 이거 이상 나오면 좀 영화가 구구절절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로 근데 조브리스트의 강연 연설에서는 그 정도만 설명을 하더라도 뭔가 걔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그 현실에 대해서 그게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잘못된 주장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위기가 더 이렇게 합당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조력자 한 명이 있거나 중간지대 한 명이 얘네가 지금 어쨌든 영화상에서 선역과 악역이 분명히 갈리고 주인공인 로버트 랭던이 완전히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우리가 감정을 몰입하진 않지만 영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여기 한국에 이 바이러스 퍼지면 되게 위협을 받는 이 영화 속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누군가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간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주인공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고 피해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주인공들한테 몰입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악역들이 사실은 완전한 악역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일깨워줄 만한 캐릭터가 필요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정도로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로도.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계속 이제 단테가 아니지 그 랭보의 어떤 환각을 통해서 랭던. 내가 여기 랭보라고 써놨구나. 랭던의 환각을 통해서 이제 그 지옥의 어떤 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약간 복선이 아닌 그 어떤 메커핀 같은 걸로 여기가 이제 랭던의 여기 목 쪽이 이제 두드러기가 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주긴 하는데 뭐 이렇게 어떤 교회 앞에서 시체들이 이렇게 쫙 늘어서 있다든가 그런 보여주긴 하는데 뭔가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지옥은 되게 막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그럼 저게 정말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냥 사람들 죽고 하는데 그거를 안 와닿았던 것 같고 또 그 조브리스트가 설명할 때도 정말 인구가 과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보여줬어야 좀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서 조브리스트가 마치 그냥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만약에 지금 비커가 반이 차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 다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동물들 여기 영상 속에서도 영화 속에서 나오죠. 동물들 막 수백만 종이 멸종을 당했다 인간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종 얼마 안 된다. 생명 다양성도 되게 침해받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이 되고 분명히 되게 위기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차피 도시에서 생활하면 대부분 모르고 세상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죽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비커 반이 차 있으니까. 근데 이런 위기의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분명히 보고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되게 위협적이다. 조브리스트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가 천재이기 때문에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걸 우리한테 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영화가 우리를 조브리스트가 보는 관점으로 조금은 데려가서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거인 같은 사람을 캐릭터로 넣어놓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관객의 시선을 조브리스트랑 어느 정도 맞춰놓을 수 있는 조브리스트가 느끼는 급박함을 조금은 느끼게 할 수 있거나 혹은 그만큼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관객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조브리스트가 느끼는 그 긴장과 공포 그런 지금 간절함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하는 뭔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근데 조브리스트의 캐릭터 자체가 영화 속에서 되게 간절하고 지금 막 당장 비커가 반에 차 있어서 1분밖에 안 남았어. 내가 안 하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하는 인간의 그런 이성과 간절함과 공포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절실한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되게 이성적인 애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난 사실 이런 캐릭터라면 인간이 당장 멸망해도 별로 상관 안 할 것 같은 캐릭터인 거죠. 별로 연대도 안 하고 공감도 없이 인간을 위해서 정말 나는 이걸 해야 돼 라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얘는 똑똑한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좀 느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네. 그 둘의 그 연인 사이에서 되게 좀 끈끈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애정이 좀 돋보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라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고 진짜 인류를 위해서 하는 생각인데 약간 방법이 잘못된 그냥 그런 인물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영화에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단순히 미치광이라고만 저처럼 미치광이에 그치게 표현했다는 점이 아쉽다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이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비커 1분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환경 위기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자정 몇 분 전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사실 잘 없고 뭐 1인 차량이든 뭐 이면지 활용하는 사람도 사실 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조금씩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곁에 진짜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전 이 영화가 되게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브리스트 같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 좀 더 현실적인 문제고 이 영화가 좀 그래서 널리 알려주면 좋겠는데 별로 전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 생각도 잘 안 들 정도로 이게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이게 약간 현실적이라고 보는 게 사실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범위 피아니스트의 전설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그 현대인의 토지, 현대인의 세상 이게 되게 넓어요. 과거에는 내가 좁은 땅에서 태어나서 나의 세계가 되게 좁았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거에 민감하게 내가 같이 반응을 하고 공감을 했다면 지금 현대인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반경도 넓어졌고 그래서 공감력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너무 넓은 범위에 내가 공감이 미쳐야 하기 때문에 많이 흐트러지고 그 개인의 역량 자체도 범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자극들을 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넓은 세상의 자극들을 접하기 때문에 예전에 좁은 땅에서의 그 내가 공감하고 막 크게 반응했던 거에 비해서 인간의 공감도 너무 흐트러져 있고 공감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24시에 몇 초 전 막 진짜 막 비커의 절반 되게 위기의 상황 이렇게 왔다고 해도 현대를 살아가는 그냥 보통의 평균적인 인간의 감각으로는 그 위기 상황을 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물속에 들어있는 뜨거운 물로 점점 끓여지고 있는 그런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그냥 보통의 인간의 감각으로는 어차피 느낄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선. 정말 그걸 초월적인 어떤 감각을 지닌 천재들만이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위기 상황에 느낄 수 있는 걸 선택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네. 그 어떤 뭐 이론을 만들어서 뭐 평범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여줄 때도 그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심각성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문제인데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니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분명히 그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무관심한 거죠.
그 무관심이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감의 측면을 저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감이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감 자체가 능력이죠. 근데 그 공감이 감성적인 공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공감일 수도 있는데 조브리스트가 저는 감성적으로 그 대중이나 인간들이나 인류에 대해서 그 많이 애정을 느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성적으로는. 오히려 그는 지성적으로 그거에 대해 공감하는 지성적인 공감의 어떤 역량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관심조차도 관심이라는 게 에너지고 그 관심이라는 것도 힘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보는 관점에서 조브리스는 그게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일반인들의 100명, 1000명 합친 것보다 이 사람의 관심을 막 세상의 수많은 안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래서는 안 돼. 그리고 그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니고 있는 강한 사람이고 뛰어난 인물인데 약간 초월적인 존재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까는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과 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결국은 조브리스트를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네요. 아니 조브리스트를 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류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저는 오히려 조브리스트가 더 아니 선인 지금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인류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고 본다. 지적인 자신을 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그러니까 그것도 애정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사람이나 개체의 애정을 느낄 때 감정적으로 막 마음이 동요돼서 그런 애정을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그 감정을 서로 공유한다 이래서 공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단계의 지성에 있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성적으로 그게 연동이 될 수도 있다. 조브리스트는 제가 볼 때 그 인류가 만약 다 죽는 거에 막 가슴이 아프거나 막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든다는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 사람이 별로 무언가에 공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적인 욕구가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거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진짜 그냥 딱 그런 이성적인 사람에서 그치는 거지 별로 뭔가에 공감한 것 같진 않은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죠. 그럼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자기를 위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을 위한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로버트 랭던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악처럼 느껴졌어요. 이 영화의 진정한 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전 조브리스트는 완전한 선이라고 생각해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조브리스트도 그리고 로버트 랭던도 지금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리고 영화에서 뭔가를 지키려고 할 때 그게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일 경우에는 저는 그게 선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사랑의 지난 그 봄날을 간다 방송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춘몽 때였나? 춘몽 때인 거 아니에요. 춘몽에서 사랑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사랑이라는 게 내가 아닌 다른 거를 나보다 우선시할 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브리스트는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버튼을 누르겠다라고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는 내가 아닌 인류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인류는 지금 로버트 랭던이 지키고자 하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이 아니에요. 조브리스트는 그 인간들한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영원히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적인 발전, 경제적인 발전, 사회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더 지적 고등생물로 진화해 나갈 그 인류라는 그 종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에 가깝다는 거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에 가깝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류를 되게 죄악시하고 인류는 정말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의 인간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류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게 그 뛰어난 초월적인 어떤 그런 인식에서는 이게 약간 일단 제가 조브리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김 기사도 잘 이해 못하겠고요. 저는 지금 김 기사님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접고 저는 딴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딴 얘기 합시다. 근데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저런 것도 해요? 막 총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전세기 타고 돌아다니고 난 그게 좀 신기했어요. WHO가 자체적인 경비 능력이나 이런 게 저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위협이 전쟁보다 오히려 질병이라고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전염병 중에 인간이 제압을 못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말라리아 이런 것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막 이런 쪽을 가잖아요. 그래서 방역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원주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왔다 가면 사람들이 더 죽는 거야. 더 죽어. 왜요? 왜냐? 그 사람들이 왔다 가는 데는 말라리아가 퍼지고 있는 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말라리아나 그 바이러스의 진짜 원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 그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체나 무엇이 이걸 옮기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병이 옮겨진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미신적인 이유를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흰 옷 입은 애들이 어떤 흰 차에 어떤 기호가 새겨진 걸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막 분무기 같은 걸로 뭘 뿌리면 항상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
이런 게 우리 제3세계나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라리아라는 질병 자체가 매우 진화를 계속하고 있고 인간이 그거를 방역하거나 면역을 하려고 하거나 예방을 하는 것들을 좀 능가하는 속도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국면이라서 WHO가 그거를 좀 대항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군사력이나 방역을 위한 어떤 강제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정도의 특수공작원 같은 느낌은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아, 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저긴 도대체 무슨 조직이지? 이제 비밀 조직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컨소시엄. 네. 거기 나오고, 근데 또 추적을 이제 두 단체가 추적을 하는데 처음엔 정체가 안 나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계보건기구라는 거예요. 막 총을 들고 막 다녀. 저는 저런 것도 하는 거잖아. 근데 저는 그것도 아쉬웠어요. 계속 아쉬운 것만 얘기해서 좀 안타까운데 컨소시엄이라는 단체가 실제 그 영화 그 책의 초반이나 네. 첫 장부터 그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7개국의 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뭐 진짜 이 민간 조직이 존재를 한다 실제로. 근데 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뭐 이름도 바꿨고 그런 식으로 지금 소설에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 우리 영화에서는 사무실이 되게 그냥 무슨 방공호 같은 느낌으로 그냥 심플하게 나오잖아요. 배 안에 있는. 그 전화 받는데 말하는 말 대사관인 척 하는데 거기 컨소시엄이에요? 그리고 그게 컨소시엄 조직 킬러 나오는 데 조직이죠. 나오고 막 그런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장면 나올 때 이렇게 바다에서 배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그 컨소시엄 안 장면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배 안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책에서도 그러면 아라백이 그렇게- 배 나오는 거는 무조건 맞아요. 책에서도 그렇게 시끄러워. 얘기해요. 막 뭐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무슨 요트라 그러고 뭐 그 배에 엄청난 뭐가 막 장착되어 있는 것 같고 되게 어마어마한 조직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 되게 중요한 조직이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런 미스터리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할 텐데 이 책에서는 좀 그런 부분 되게 덜 다뤘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게 로버트 랭던 책에서 이제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로버트 랭던. 댄 브라운. 댄 브라운. 댄 브라운의 거의 페르소나가 로버트 랭던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인물이다. 예. 그렇게 하시죠. 아무튼 그렇고 죄송합니다. 그 댄 브라운 책 소설을 딱 열면은 그 안에서 막 이건 사실이다. 이런 조직이 있다. 이런 뭐 결사단체가 있다. 뭐 프리메이슨 같은 뭐 그런 조직들이 있다. 네.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국방부의 뭐 산하 비밀 조직이 있다. 태반입이 조사 안 한 뻥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어쨌든 소설이에요. 소설 안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댄 브라운이 그걸 다 조사하고 소설 속에서 이것은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하고 각주에 써놓는 것조차 소설의 양식인 거예요. 그럼 전 되게 멘붕에 빠지는 게 저는 네. 그거를 되게 그런 자료 조사가 실제로 다 행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그게 소설가들이 자주 쓰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각주조차도 소설의 일환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오는, 그걸 정말로 실제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정말 그게 있느냐 아니냐는 네.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느냐 근데 아니냐는 다른 영화에선 부족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희장님의 표정이 저는 약간 스릴러 이런 거 좀 네. 좋아하는데 전 댄 브라운 걸 좀 재밌게 봤던 이유가 이런 게 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그거를 소설에 녹여서 어떤 얘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호감도가 높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소설의 장치 근데 일부였다고 하니까 김 기사의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댄 그쵸? 브라운의 네. 제가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네. 답답하네. 너무 이게 미워요. 참- 확실합니까? 이게 왼팔 걸 수 있어? 왼팔 못 걸어. 이게 뭐라고 왼팔을 걸어.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이라는 조직 자체가 어떤 느낌이었다, 좀 잘 다뤄졌느냐, 좀 잘 못 다뤄졌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조직이 충분히 영화 속에서 그 매력을 다할 만큼, 그 재료의 매력만큼 그 요리에서 발현이 됐느냐라고 하면 저도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근데, 여자가 너무 약해 보여. 버엔다. 네. 음, 뭐 일당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절대 약해 보이진 않는데. 약해 보이지 않는데. 아니 뭔가 좀 웃기고 있는데 막 그래서 앞에 나타나면 막 질질 짤 거면서. 일단 일당백을 할 만큼 뭔가 좀 살려주세요. 숨을 거면서. 물론 저는 그렇겠지만 전 그런 부분에 저 등장할 때 진짜 되게 포스가 진짜 그건 확실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킬러가. 근데 되게 첫 등장부터 바로 앞에 와서 쏘면 되는데 저 멀리서부터 막 쏴가지고 문 닫을 시간 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연출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게 연출로 실제로 연출로 밝혀지죠. 그렇긴 하죠. 네. 네. 뭐 그런 버엔다도 나왔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걸 느꼈던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칸형님 나옵니다. 인도의 칸형님 시리즈 4분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칸형님들은 다 진짜 전 징기스칸보다 더 좋아요. 이 칸형님들 다 좋아하는데 이번에 나온 칸형님도 그 칼 쓰시는 분 나오잖아요. 그 캐릭터만으로도 충분히 다 됐다. 진정한 제 머릿속에 있던 킬러라면 이렇다. 그랬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고
그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레옹에서 나왔던 레옹을 영화 속에는 리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만 레옹이라고 그러고. 뭐 아무튼 거기서 게리 올드만이 보였던 악역을 되게 강렬하게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악역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게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 어떤 그 살인 자체가 직업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고 처리하고 그런 것과 관련된 임무들을 수행하고 할 때 뭔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뭔가 우리가 대단하다, 우와 있어 보인다 막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그런 캐릭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최고 수준의 정치, 최고 수준의 뭐 경제, 최고 수준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최고 수준의 뭐 이런 암살을 하는 조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나. 우리가 뭐 찌라시 최근에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최순실 사건을 확인하는 것처럼 실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세상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매력 있는 캐릭터였어요, 칸 형님. 멋있기는 한데 저는 약간 이런 베스트셀러 같은 거를 영화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각색도 좀 잘했으면 좋겠지만 약간 소설에서 묘사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상상하는 바가 있잖아요. 어떤 인물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캐스팅을 할 때도 좀 그런 인물에 맞게끔 캐스팅을 하면 좋겠다. 그 사람이 싫진 않았어요. 저도 그 배우도 좋았고 연기도 다 좋았는데 책에서 묘사한 사람이랑 너무 달랐다. 책은 왜냐면 어땠어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책을 보니까 거기서는 일단 우리 칸은 약간 덩치, 그러니까 키도 조금 있고 뭔가 이렇게 약간 건장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괜찮죠. 살집이 이렇게. 좀 있죠. 네. 아닌가? 아니 어쨌든 피지컬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은. 근데 책에서는 뭔가 좀 체구가 작다고 해야 되나? 뭔가 제가 작은데 뭔가 옹골찬 느낌의 약간 그런 식으로 시라소니 표현이 느낌인가? 되고 아무튼 그 사람이랑은 달라요. 저는 근데 사실 책을 봤어도 지금 책이 기억이 안 나는 상태고 봤는지 안 봤는지도 흐릿한 상태인데 이 영화 속에서의 그 악역 캐릭터 전혀 저는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뭐 저는 책이랑 비교해서 뭐 나쁘다는 사실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아무튼 그냥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든 하여튼 헐리우드 쪽은 배우도 훨씬 많고 좀 섭외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진짜 훨씬 많잖아요. 그럼 그거에 적합하게 정말 그런 사람을 더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대충한 거 아닌가? 근데 약간 그런 영화에 뭐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다인종 정책 뭐 이런 게 있나요 영화에? 왜요? 이렇게 흑인도 나오고 인도인도 나오고 아시아인이 안 나오는구나. 아무튼 뭔가 좀 인종별로 분배를 했다?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방금 들어서 굳이 거기에 이제 인도 출신의 사람을 쓴 이유가 있을까? 왠지 그 킬러가 인도에 있을 것 같잖아. 인도랑 중국엔 뭐든지 있을 것 같잖아 그런 게. 아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어울렸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되게 그 칼 자체의 형태나 그 다음에 인도에 또 부자들도 많고 그리고 오래된 1000년 막 2000년 된 그런 살해 조직이 있을 것 같고 용병 조직이 인도, 중국 뭐 이런 쪽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멋있었어요. 그 처리하는 부분도 되게 카리스마 있었고 진짜 좋았는데 좀 이상한 게 우리 007을 보면 에미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자분이. 근데 항상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수하의 부하들을 어떤 식으로든 뒤에 배경처럼이라도 깔아놓는데 이 아저씨는 그런 어마어마한 조직에 있는 사람인데 너무 홀몸으로 다니니까. 난 그것도 되게 매력 있었는데 이 철저한 완벽한 비밀 조직에서는 오히려 혼자 다니는 게 더 안전한 게 아닐까? 이 정도의 은신이 가능하고 막 그런 속일수가 가능한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얼굴도 변장 다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사람 끌고 다니면 더 주목받아서 위험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캐릭터한테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게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의 인간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그 동영상을 일찍 보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그 조브리스트가 얘한테 의뢰를 하면서 동영상을 언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보면 이미 끝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조브리스트가 원했던 건 이 사람 아마도 추정하기를 완전 자기의 바이러스가 다 퍼지고 그래서 인류가 완전 멸망 위기에 갔을 때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있지 않았을까. 뒤에 남은 부분에 남은 인간을 일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저는 추정을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싸하다 해가지고 먼저 보자라고 결단을 내리고 의뢰인 이런 걸 먼저 보는 규칙이 없는데요 하는데도 그걸 강제로 보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진짜 어땠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죠. 그래서 WHO 총재도 만나서 내가 사실 이제까지 널 방해했다. 근데 우리 의뢰인이 쓰레기였다는 걸 알게 돼서 나는 이제 다시 당신을 돕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그 과정에서의 이 사람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인물 몇 명 없고 그 커다란 조직인 게 별로 안 느껴짐에도 이 사람의 그런 말하는 거나 결단하는 거나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고 그만한 걸 이끌 만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계속 와서 저는 그 캐릭터 자체도 영화가 아무래도 2시간 이것도 넘고 상당히
담을 게 많은 영화 속에서 좀 그만큼 이상 다루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더 다뤘으면 물론 좋죠. 6시간 만들었으면. 근데 그럼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우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얘기해 볼 만한 거 있을까요? 뭐 글쎄요. 감독 얘기 그때 피아니스트 전설하면서 한창 얘기하긴 했는데. 그죠. 론 하워드 감독은 우리가 피아니스트의 저희의 방송을 들으세요. 저의 아픔이 있는 영화 감독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아픔. 론 하워드 감독의 이제 신작 비틀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다큐멘터리 있어요. 이제 이름도 언급하고 싶지 않네. 그쪽에서 저희한테 먼저 뭐 협찬 요청을 해줬는데 순위 빠진 거 보고 바로 계약 해지 당해가지고 또 그랬어요? 네, 거기서 우리가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이런 식의. 아무튼 근데 이번 방송은 심지어 나갔어요. 방송에서 우리가 그 광고를 하는 모습이. 한다고. 네. 네. 그것도 엄청 알차게 해줬더만 보니까. 그렇죠. 그때 뭐 다른 사정상 엄청 길게 뽑았죠, 그걸. 그때 뜬구름냥이 지각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광고를 엄청 우리가 잘 얘기를 해줬었는데 결국은 그거를 너무 듣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자르고 싶어서 들었는데. 그래서 자를 수도 없고 결국 그 광고를 해준 그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지 마세요. 제가 매번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 이달의 기재작 10편 소개합니다. 막 이런 코너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쪽에서 협찬이 안 왔더라도 원래 들어가 있던 영화였는데 뺐습니다. 짜증나서. 이런. 좀 그게 뺀 게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슬프네요. 무슨 말이에요. 독자가 3만 명씩은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갑시다. 이제 론 하워드 감독 얘기는 넘어가고 이쯤에서 잠깐 쉬었다가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네, 잠깐 쉬고 왔어요. 너무 오늘 열띤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네. 되게 웃기죠, 직접 보니까. 네. 이게 오글오글한 그런. 그래서 요즘 밖에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게 진짜 웃기네요. 그쵸. 저도 처음에 되게 오글거렸는데 점점 보면은 이제 괜찮아요. 근데 혼자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완전 고군분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청취자분들 메일 막 원해요. 내가 한번 진행해보면 너보다 잘할 수 있다. 혹은 너만큼 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메일을 통해 오면은 저희가 항상 읽고 답장도 해드리고 면접도 봐드리고 있습니다. 봐드리는 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러고 있으니까 딱 언제든 김기사 tps1438@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앞으로 김기사 이제 조기사로 부르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조브리스트. 김기사. 네, 여러분께 이런 뭔가 이 조브리스트가 인류를 향한 그런 열정, 그 인간의 가끔 이제 방법이 잘못됐죠. 그 어떤 청취자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 선에서 출발하지만. 저 그거 들으면서 항상 아나백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사고 치면 이쪽에서 좀 수습해주고. 그런 합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데. 또 뭐요?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인상 깊은데 아직도 손가락이 자라나 있다면 하트를 눌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표현이. 되게, 아나백님 하셨던 유머 중에서 저 혼자 진짜 빵 터졌어요. 제가 유머를 했나요? 얘가 노잼 난선생인데. 본인이 김 기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자기가 소모임에서 베이비 페이스란 얘기를 듣고 왔다. 네. 그거 사실 제가 전해준 얘기인데 좀 방송에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아나백님이 그러는 거예요. 보통 갓 태어난 애기들이 굉장히 늙어 보이잖아요. 이러는데 거기서 완전 빵 터졌어. 또 뿌듯하네요. 제가 하나 했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 진행하자면. 편집하지 마세요. 그 조브리스트가 아까 그 전체 인간의 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 생각은 들어요. 제가 계속 조브리스트 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도 그거에 동의를 하느냐, 너도 그렇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를 확실히 밝혀야 될 것 같아서 난 전 착한 사람이니까 저도 그거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왜냐? 조브리스트는 정말 인간의 종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랭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결국은 네가 종을 위해서면 나를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인간들은 랭던의 편에 설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랭던이 그러면 옳으냐. 랭던은 결국은 이기고 나면 숙제가 남게 되는 거죠. 조브리스트는 이기고 나면은 결국은 해소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랭던은 이기고 나면은 결국은 인간은 조브리스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위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막 요즘에 전기차 만들고 테슬라 뭐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앨런 머스크. 네, 앨런 머스크가 계속 돈 모아서 그러잖아요. 결국 지구 멸망한다.
빨리 화성으로 이주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화성으로 이주할 세계 최고의 석학이면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계속 화성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 현대 뭐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 막 지구에서 땡가땡가 거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의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진짜 1분 전까지도 우리의 죽음을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저라면 지금 변명하신 거죠, 지금? 대안할 거다. 너무 내가 아까 너무 나갔구나. 그래, 변명하지 않는 척하면서 변명하는 건데 걸렸네.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이번 이 영화 홍보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유럽에 가고 싶어질 거다. 뭐 피렌체며 뭐 그렇죠. 이스탄불이며 엄청나다. 베니스, 네, 막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영화를 보면서 그닥 그렇게 멋들어지게 보여주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냥 홍보용인데 사람들이 그 말에 또 낚여가지고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이번 영화 그 다빈치 코드나 천사와 악마는 약간 단서풀이하고 이런 데 쫓아가는데 좀 바쁘기는 했어도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물량 공세에도 좀 실패했다. 그게 약간 뭐 전작들에 비하면 제작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사소한 소품 같은 거는 신경 쓰려면 얼마든지 신경 쓸 수 있잖아요. 그 바이오 튜브 같은 거는 깔끔하게 딱 보여줬는데 아까 말했던 바이러스가 저장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리스트가 이렇게 설치해놨던. 네, 그거를 이제 WHO에서 뭐 확보를 하고 뭐 어딘가에 이게 뭐 그게 담죠. 퍼지지 않도록 네. 처리하려고 하는 그 장치가 어떻게 저렇게 허접할 수가 있나? 저거 설명을 해드리자면 약간 햄스터 집처럼 생겼습니다. 그 집에 햄스터 같은 거 키우실 때 이렇게 넣어놓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아크릴판이라고 해요. 투명 아크릴판 상자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물 속에서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뭐 퍼지지 않도록 그걸 확보를 하려고 약간 싸움도 하고 이러는데 저러다가 저거 그냥 퍼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너무 그렇게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되게 실망스러웠고 그 단테 진실의 눈이라는 그 탈? 얼굴을 보낼 가면? 때는 섰고 그 단테 거였어요. 단테 얼굴이에요. 아. 그 눈으로 진실을 볼 수 있다 뭐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 정말 귀한 문화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거기서 그 여주인공도 그렇고 그 조브리스도 그렇고 단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이 있는 인물들로 나오는데 그 귀한 문화재를 숨기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뭐 단서를 일부러 감춰두는 거 아닌데 그렇게 감춰둔다는 거 솔직히 말도 안 되죠. 무슨 지폐밥 같은 거 하나에다 담아가지고 물속에다 넣어놓는 게. 저는 거기에 좀 반대하는데 보통은 그 물속에 담겼다고 표현하시는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성수예요. 성수. 홀리워터. 홀리워터니까 지퍼백에 담가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 무슨 지퍼백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넣어놨다가 물에다 젖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퍼백을 되게 무시를 하시는데 현대 기술력의 총체입니다. 이 주부들한테 큰일 날 소리를. 지퍼백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 안 세요 잘. 현대 기술력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본인이 단테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단 하나밖에 없는 문화재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성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관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단테는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지 이게 죽은 문화재 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쫓겨서 죽을 판인데 급하게 좀 숨기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게 영화에서 솔직히 약간 조브리스는 모르겠고 그 여자 주인공이 계속 나한테 단테를 이용해서 말하다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단테에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인데 그 여자분이 내가 만약에 그 여자라면 그렇게 단테 거 해놨은 거 보고 이 인간이 정상인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저는 안 해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너무 문화재를 막 다룬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항상 이 로버트 랭던이 등장하는 모든 영화에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함부로 하잖아요. 바티칸 도서관도 다 때려보시지. 이번에도 무슨 뭐 백효 궁전 막 이런 데 천장이 뭐 이런 거 다 뚫리죠. 때려보시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문화재가 되게 우리 귀하게만 하면서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철벽 쳐놓고 막 그런 우리 석굴암 같이 보호해야 되는 게 문화재가 아니라 좀 친숙하게 가까이 할 수도 있지 않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막 천년된 고서도 이렇게 손으로 펴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근데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좋겠죠. 뭐 동물원 같은 것도 사실 너무 멀리 있어서 보지도 못하게 동물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건 좀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런 물건 같은 거는 모든 사람이 약간 제대로 인식이 제대로 돼 있다면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분명히 뭐 하지 마시오라고 해다도 꼭 거기다 뭐 묻히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근데 그거는 그런 애들이 있을 때고 이 영화 속에서의 랭던이나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그 정도의 상식을 갖고 되게 귀한 책이지만 지금 일단 책은 책이니까 책이 문화재이기 전에 책은 책이고 그런 가면 같은 것도 가면이고 문화재이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거 단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게 뭐 이런 영화다라고 뭐 두세 줄 정도로라도 소개하는 걸 보면은 단테의 신곡에 뭐 관련된 뭐 보티첼리의 뭐 지옥의 지도라는 그림에 담긴 미스테리를 쫓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서도 그 그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모든 단서가 다 담겨 있잖아요. 네. 실제로도 봐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보티첼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세밀하게 돼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제대로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그 그림에 대해서. 너무 잠깐 다룬 제일 중요한 단서고 제일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는 그림인데 그걸 너무 심플하게 다루지 않았나. 일단 저도 좀 아쉬웠던 게 빔으로 보이잖아요. 빔 프로젝트 같은 걸로. 네. 그래서 가까이 확대를 하면은 다 픽셀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그림일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데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오래된 막 비밀, 여기 원래 궁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박물관으로 쓰는 건데 원래 옛날 궁들이 다 도망가고 침입당할 걸 대비해서 막 비밀 통로가 수백 개 막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물관에서 막 곳곳에 비밀 통로가 있는데 막 어디에 액자 뒤에 있고 어디에 좁은 막 버려진 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실은 통로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랭던이 막 도망치는 모습들이 나와요. 랭던은 그걸 다 아니까. 근데 저는 그런 문과 같은 정도다. 이것도 결국은 되게 큰 단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다음 과정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문일 뿐이죠. 거기서 나오는 알파벳들을 읽어서 그 가면으로 가는 거고 그 가면을 또 읽어서 결국 장소를 알아내는 거고 어디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서 그거를 막 굳이 그렇게 깊이 있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그냥 옛날 어떤 문화재를 그냥 그 문화재의 맛과 매력만 딱 보여 스쳐 지나가면서 냄새만 맡게끔 하는 그 정도면은 사실 관객들이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보면서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보면서 막 이 그림은 이렇게 훌륭해, 이 그림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같은 게 아니니까 그냥 치고 넘어가는 게 저는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제가 예전에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두고서 어떤 네.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 책은 진짜 일반 사람들이 추리소설을 읽어도 굉장히 재밌고 진짜 뭐 심리학자나 혹은 기호학자나 뭐 그런 사람이 읽어도 학문적으로 되게 훌륭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이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단테도 잘 모르고 거기 있는 예술작품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떻게 다음에 계속 궁금해하면서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지식이 있었다면 좀 더 뭔가 아까 장미의 이름에 관한 설명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관점에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깊이가 있던 영화였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저도 단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데 그런 영화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철저하게 대중지향의 오락 영화고 제이슨 본에 가까운 거예요. 제이슨 본이 막 격투하고 막 새로운 네. 동양의 그런 격투 기술 같은 것들도 선보이고 기존에 본 적 없었던 007에서 본 적 없던 그런 새로운 식의 액션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거는 그런 액션이 아니라 지적 유의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걸 풀면 저기로 가, 이걸 풀면 저기로 가. 얘는 처음부터 그런 머릿속에 제이슨 본이 막 딱 몇 번 고개 돌리고 지도 보면은 이 도시에 대해서 쫙 맵이 그려지는 것처럼 얘도 문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만 딱 듣고 저 문화재 이곳에는 저런 비밀 통로가 있어, 이 문화재에서는 여길 봐야 돼, 이런 지식들이 이 문화재는 누구 거고 누구는 어디에 묻혀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근육같이 작동을 하는 거지 어떤 오락 영화의 요소지 어떤 지적인 umberto 에코의 그런 소설에서의 그런 상징이나 기호 같은 요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umberto 에코에서의 시학 같은 책,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게 쓰이지만 그리고 뭐 시학 같은 책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코미디에 대한 거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 없는 책이 막 그 속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코드들이 읽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냥 보티첼리의 그림 같은 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풍경 같은 거라서 전혀 다르다. 그냥 퍼즐의 단서일 뿐 어떤 다른 의미가 크게 있다거나 그렇진 않다. 네.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빨리빨리 쳐나가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액션에는 이제 친숙하잖아요. 근데 지적인 캐릭터를 본 적은 별로 없거든. 이렇게 로버트 랜덤처럼 한쪽에는 미키마우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런 낭만이 있고 또 머릿속에는 그런 뇌생남 같은 매력이 있고 이런 캐릭터가 없거든. 그러면서도 부장님 방금 이렇게 웃으셨는데 주변에 막 왜 매력적인 여자들 막 꼬이고 미키마우스를 차고 다니는 낭만이라는 생각이 느껴서. 우리 김 기사 참 멋스러운 사람이다. 예, 그런 낭만도 아는. 예. 김 기사의 팔엔 지금 팔찌가 2개 있는데 네. 저 세월호가 아닌가요? 세월호랑 하나는 뭔가요? 마이클 무어 영화 관련 팔찌입니다. 나는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 믿는다. 이런 낙천주의의 삶을 갖기 위해서. 그때 엄청 까놓고서는 영화를요? 아니요. 마이클 무어의 그 선동을 까놓고서는 네, 자기는 그렇죠. 그 선동질을 하는 선동질이라고는 좀 그렇죠. 네. 팔찌를 차고 다니네요. 저는 마이클 무어의 그 영화 속에서의 선동은 다르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구호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거의 다 했나요? 탐 행크스 어땠어요? 우리 세계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저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연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도 설리도 봤잖아요. 설리 봤죠. 다른 연기인데. 아니 다른 연기라기보다는 저는 다 비슷하게 생각이 돼요. 근데 뭔가 비슷한 연기인데 다 다른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이미지가 확 바뀌거나 하진 않지만 네. 그 역에 맞게 잘 녹아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저는 연기의 기본이 그건 것 같아요. 관객들은 흔히 연기자한테 마치 그 연기자가 키메라라도 된 듯한 아니면 어떤 형체가 없는 수없이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뭐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사실 카멜레온도 카멜레온이지 색깔만 변하잖아요. 송강호는 송강호예요. 송강호가 연기하는 캐릭터들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송강호가 의사를 연기하면 그 의사처럼 보이면 되는 거고 송강호가 노숙자면은 노숙자처럼 보이면 되는 건데 우리 설경구, 송강호 막 이런 사람들 막 볼 때 쟤는 맨날 이제 똑같은 연기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배우는 똑같은 연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작가는 똑같은 글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데 그 똑같은 걸 이용해서 다른 것처럼 보이고 다른 어떤 거를 형상화시키면 되는 거죠. 김윤석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윤석도 맨날 똑같은 연기하죠. 근데 똑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이제 김윤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 더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거죠. 전도연이라는 배우도 항상 똑같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늘 똑같은 연기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의 풍금에 나온 전도연이랑 뭐 물의 안에 나온 전도연은 전혀 그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나이가 들었거든. 이병헌도 옛날 이병헌이랑 지금 이병헌 달라요. 송강호도 10년 전, 20년 전, 그때 송강호와 지금의 송강호가 다르죠. 근데 그건 송강호가 살아오면서 송강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지. 전도연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 내 마음의 풍금 때 비슷한 시기에 뭐 피도 눈물도 없이가 약간은 비슷한 시기라고 하면 거기도 완전 다르지 않아요? 조금 비슷한 시기는 아니고 사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때도 똑같은 전도연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옷을 다른 걸 입었을 뿐이죠. 마치 저도 오늘 옷을 이제 완전히 모범적인 옷을 입고 하는데 여기서 더 수트를 차려입으면 더 모범적이 될 수가 있고 완전히 날라리처럼 입으면 또 그럴 수가 있는 것처럼 도대체 모범적이란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착한 사람 같다. 늘 저의 패션의 컨셉입니다. 착한 사람 같다. 네. 컨셉이 있었어요? 김 기사님이 패션에 컨셉 갖고 사는 사람인지 몰랐네요. 처음 알았는데 충격적이네요. 착한 사람 같다. 해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저 주는. 세월호 그렇구만. 네, 다 상징이죠. 네. 역시 컨셉으로 이렇게 점철된. 그래서 저는 그 톰 행크스라는 배우를 사실 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딱 한 명 뽑아라 하면은 그 배우가 톰 행크스였어요. 그 당시에 봤던 영화가 뭐 포레스트 검프도 있었고 포레스트 검프보다는 조금 더 먼저 제 맥라이언이라는 여배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맥라이언. 그 단발머리 금발머리. 내가 나중에 크면은 꼭 금발 단발이랑 결혼해야지 생각해야되는데 정말 그게 이루기 힘든 꿈이란 걸 몰랐어요 그때는. 아무튼 그런 맥라이언을 좋아했는데 맥라이언의 가장 많은 파트너를 했던 게 톰 행크스였어요. 유부남 메일이나 뭐 네.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네, 거기서 나왔죠. 네, 그 영화도 있었고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었죠.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 톰 행크스라는 배우의 그런 멜로적인 로맨틱 코미디적인 연기뿐만 아니라 또 빛 같은 약간 유아들 나오고 아동 코미디 영화, 아동 가족 영화, 가족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고 또 필라델피아나 포레스트 검프 같이 어떤 뭐 작품성이 있다고 흔히 불리는 거대한 드라마적인 요소의 영화에도 나왔고 정말 폭넓은 연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감독을 좋아해서 그 감독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니까 운 좋게 그 감독이 여러 가지 장르를 넘나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여러 가지 장르를 넘나들 필요가 없는 그냥 로맨틱 코미디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톰 행크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장르가 넓어지는 거죠. 근데 맥 라이언은 그런 배우가 아니었거든요. 늘 로맨틱 코미디의 퀸이었는데 나는 톰 행크스를 맥 라이언을 통해 알게 되고 그 배우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 드라마도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아 어떤 가족 드라마도 보고 좀 깊이 있는 뭐 대화 드라마도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감독을 알게 되고 또 그 감독을 따라가기도 하고 톰 행크스가 저한테는 되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가 데려가준 그 감독 자체가 캐스터웨이 같은 영화 막 이런 걸작들을 보기도 했고 또 포레스트 검프 같이 저메키스 영화,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 뭐 그리고 되게 이런 다양한 영화들 되게 명감독들을 많이 데려다줬기 때문에 저는 진짜 톰 행크스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아 그래요? 예전에 좀 많이 찍었나요? 다작 배우죠, 다작 저게. 배우. 네. 설리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반가웠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구나, 톰 행크스 형이. 막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 되게 계속 아쉽다고만 했는데 좋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확실히 톰 행크스는 톰 행크스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론 하워드랑 톰 행크스랑 처음 만났던 게 30년 전에 찍었던 로코 스플래시라는 영화거든요. 아, 그 인어로 나오는. 네, 근데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톰 행크스 진짜 매력적이고 영화 자체도 되게 괜찮고 네. 저는 이 감독 영화 되게 유명한 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폴로 13, 네. 그게 되게 호평을 받았는데 저는 그걸 안 받고 뷰티풀 마인드도 되게 뭐 막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뭐 나무주연 뭐 다 탔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뭐 되게 별로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스플래시 그 영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그 영화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스플래시는 진짜 멋진 영화예요. 아,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인어를 사랑하게 돼서 그 인어가 잡혀갔을 때 막 이러거나 이렇게 아니 얘기를 하니까 너무 촌스럽네. 인어가 첫사랑을 찾아온 거죠. 아, 인어가 첫사랑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 어렸을 때 인어는 톰 행크스를 기억하고 찾아온 거예요. 아, 그 맨 처음에 큰 배에서 빠졌을 때 네, 그걸 그때 보고. 구해줬을 때 그때부터 얘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인어공주에 대한 변주이기도 하고 어떤 아, 근데 진짜 해피엔딩. 포스터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근데 이분이 그, 배우 장난 아니죠. 킬빌에 또 나왔대요. 킬러로 이 여자분이. 아 주인 전 이 킬빌의 여자분 주인공? 주인공 아니고 그 사람은 우마 서먼인데. 로라 린이에요? 아니에요. 로라 린이는 누구였죠? 아, 데리란나인가? 데리란나. 데리란나 네, 맞아요? 네. 데리란나는 엄청 큰 모델 같은 느낌의 그 여자 배우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플래시는 여러분 꼭 보셔도 나중에 한번 우리 또 옛날 영화 할 때 한번 하죠. 요즘 드문 해피엔딩 꼭- 되게 예쁜 영화인 것 꼭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이 영화도 사랑에 대한 영화인데 이 영화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로코 많이 보다가 크게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사랑은 봄날은 간다 같은 거죠. 그죠. 봄날은 간다 그 상우 같은 거죠. 여기 되게 우중충하네요. 네. 어제 더 심했어요. 오셨으면 남자 둘이서 봄날은 간다 뻔했어요. 얘기 많이 하면서. 네. 아무튼 새벽에 그 아노백 거 읽으시고 답 안 주시는 여성분 누군지 너무 궁금하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 끝났어요. It's over. 이츠 오버.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 하지 못한 말 있다면은 한 번씩 하죠. 하지 못한 말은 딱히 없고요. 아노백 어제 보고 그냥 왔구나. 예, 그냥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톰 행크스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랭던을 따라가면서 그냥 2시간 그냥 생각 없이 보시면은 잘 즐기다가 나오실 수 있는 영화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후하거든요. 그래서 추천. 아, 지금 추천 시간 아니고 아, 한 번씩 그래요? 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저는 그렇고요. 네, 저는 아까 못한 말 얘기를 잠깐 한 게 아까 그 문화재 얘기 나왔잖아요. 문화재를 함부로 대한다. 함부로 다룬다. 그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12.12 사태 전두환이 이제 막 쿠데타 일으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전두환 일당이 어디에 진쳤는지 알아요? 그 쿠데타 일으키면서 이제 막 군들 막 그 따돌리고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반란군들 모아서 우리 본부를 차리고 이제 전두환 일당이 있는 곳에 일부 이제 그걸 진압하는 군들은 포 가져와서 막 대포 겨냥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전두환의 진지가 경복궁이었어요. 서울 경복궁. 근데 그때 경복궁이 완전히 불바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죠. 그때. 근데 만약에 정부군이 조금만 유능했다면 불바다가 됐겠죠. 그리고 진압하는 게 가능했는데 정부군이 그때 이제 정상적인 명령 체계에 따라서 쟤네를 진압하라 하는 명령을 기다리다가 그때 뭐 참모총장 납치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결국 그게 명령이 안 와서 정두환의 쿠데타가 그날 밤에 성공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때 이제 다 겨냥하고 있었거든요. 포가 명령만 오면은 바로 경복궁이 불바다 가능한데 요즘 경복궁을 지날 때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여기가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 세월에 우리가 6.25 때 이거를 막 미군이 지켜주잖아요. 미군 포격 관련 장교가 여기 이거 되게 오래된 문화재인데 여기 폭격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막 이제 날려가지고 그걸 경복궁을 지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전쟁 때도 이렇게 살아남았던 그 경복궁이 사실 몇십 년 전에 그냥 그렇게 불탈 수 있었다. 예. 그렇게 불탈 수 있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네요. 뭐 어떻게 다시 생각하라고요? 아니 아까 그 궁 같은 거 이제 나오고 막 박물관으로 쓰고 막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이 문화재를 쉽게 대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했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그냥 가는데요? 뜬금없이 그냥 해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숭례문도 그렇게 순식간에 그쵸. 어떤 미친 사람에 의해서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문화재를 너무나 이렇게 금과 옥조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편하게 생각하자라는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미쳤나봐요. 아는 얘기 그냥 좀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추천 시간으로 갑시다. 네. 오늘 게스트부터 먼저 할까요? 레이디 퍼스터니까. 퍼스터가 아니지. 퍼스터? 퍼스트니까. 뭘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제가 원래 네. 하고 싶은 얘기를 잘 까먹어서 조금 적어왔어요. 다 하셨어요? 못한 얘기 하세요, 지금. 저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 좋았던 거 좋았던 거 2개 얘기할게요. 드디어? 네. 네. 좋았던 게 있긴 있었어요. 저 이 영화 캐스팅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까 못했다고. 못했다고 그랬는데, 칸만 빼고. 그러니까 원작을 생각하고 캐스팅을 했다고 하면 되게 실패한 건데 네네. 좀 배우들이 연기가 구멍이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그 여주인공 연기 진짜 좋았거든요. 사실 저도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조브리스트의 뭐 여자라던가 뭐 네. 그런 반전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 전혀 모르고 봤어요. 근데 딱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의 표정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좀 의사고 되게 그 여자도 되게 천재로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맞아. 그렇게 되게 어려 보이지만 되게 똑똑하고 그랬던 여자가 되게 귀엽게 보이던 그 여자가 갑자기 표정이 뭔가 고양이상처럼 약간 느낌이 달라지더니 그때 대사도 그거죠. 조브리스트가 사이코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진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 여배우가 아카데미 여주연 후보도 올랐었더라고요. 네, 사랑에 대한 모든 것으로. 예, 근데 전 그 영화를 아직 안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었고 그리고 그 흑인 나쁜 남자 같은 오마사이. 전 그 배우도 되게 좀 멋있게 봤어요. 근데 네. 그 사람도 언터처블에서 되게 그 사람이에요? 네, 그 유쾌한 연기를 하던 그 사람인데 네. 되게 느낌 전혀 다른 연기를 한 것도 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탐 행크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팅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그 캐스팅에서 한마디 하자면은 일단 그 오마사이라는 배우 그리고 칸도 그렇지만 오마사이라는 배우는 옛날부터 그 거대한 되게 다양한 인종들 나오는 영화 예를 들면 엑스맨 시리즈나 막 이런 거에서 막 다양한 인종들 잠깐 조연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 무조건 쓰는 배우가 오마사이예요. 건장한 흑인 남자. 엑스맨의 예전에 엑스맨 완전 리셋하는 시리즈 하나 있었잖아요. 데이즈 오브 퓨처 전에. 네, 퓨처 패스트인가? 그게 페스티벌. 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인가 그 영화에서 무슨 거대한 그 총 같은 거 갖고 다니는 애가 오마사이였고 오마사이는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자주 단역으로 쓰이는 할리우드에서 그냥 검증된 고만고만한 연기력을 그냥 잘하는 그런 식의 배우였는데 언터처블에서 자신의 역량을 막 만개시키더니 점점 더 배역을 늘려가는 그런 류의 배우죠. 되게 캐릭터가 강한 배우입니다. 네, 오마사이 같은 배우가 한두 명 더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펠리시티 존스도 저도 진짜 좋게 봤어요. 우리 예전에 같이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나왔던 남자 배우가 그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잖아요. 그 배우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동성애 관련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그 배우가 있는데요. 그 배우만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서 나왔던 그 두 배우, 남녀 배우 펠리시티 존스까지도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큰 혜택이고 발견이고 그렇다. 관객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뛰어난 배우들이 2명이나 나온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기대되는 젊은 여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펠리시티 존스. 그 남자 배우 제임스 프랭코인가 본데요? 아니요. 제임스 프랭코 아닙니다. 에디 레드메인. 네, 에디 레드메인. 네. 되게 닮았어요. 근데 사진만 보고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에디 레드메인과 펠리시티 존스 그 두 배우는 진짜 더 젊은 나이에 대단한 연기력과 몰입과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좋았던 거 뭐예요? 저는 솔직히 각색한 거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제가 책을 아직 다 못 봤어요. 네. 근데 이게 결말도 각색이 됐는지를 찾아봤는데 결말이 많이 바뀐 거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우리 사무총장이 물에다가 임신 못하게 하는 뿌립니다. 이게 영화에서 잠깐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책에서는 로버트 링던이 그걸 찾았을 때 이미 그게 다 퍼져 있고, 그래서 되게 허탈하게 끝난대요. 그 퍼진 게 그리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그 흑사병 바이러스가 아니라 임신을 못하게 하는 그 바이러스가 이미 퍼진 상태로 끝나는 건가 봐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막았잖아요. 네. 저는 그 각색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군대나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마스타. 우리 마스타라고 이제 군대에서 매번 보급 나오는 주스 같은 거 있는데. 간만에 듣네요. 네, 마스타에 항상 그 얘기 돌아요. 마스타에 이제 정력을 억제하는, 그런 성욕을 억제하는 약을 분명히 탄다. 그래가지고 민감한 친구들은 마스타를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눈물을 머금고 막 몰아주는 사태들이 무슨 막. 맛인데요? 맛이 다양한 다양합니다. 과일 맛이 과일 맛이 있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사과, 딸기. 그러니까 주시 후레쉬 그런, 주시 후레쉬는 껌이구나. 주시쿨. 주시쿨 네. 이런 식의 그런 것처럼 보시면 되는데, 그냥 미니메이드? 이런 느낌도 나고. 근데 마스터 같은 거에 그런 거 탄다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거에 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어디다 타요? 소록도 때, 소록도에서 그분 막 이제 사람들 불임 수술시키고 막 이런 얘기들 그쵸.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음식에 그런 거 탄다 이런 그래요? 얘기들 되게 많이 있었고, 소록도만이 아니라 막 우리 수용시설 장애인들이나 이런 거 거대 수용시설에서 많이 꽃동네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으면 항상 그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들이 애를 낳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음식에 타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것들이 돌고. 근데 과연 정부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안 했을까? 이런 것들이 또 의문이 사실 들기도 하고. 근데 불임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마지막 한 명.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전 세계에서 신생아가 안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얼마 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네. 영화관에서 보려고 그랬는데 못 봤는데 그것도 아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난 그거 아나백이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영화를 추천해줘서 제가 그거인 줄 알고 딴 영화를 봤어요. 제목이 비슷했던 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내용인데? 아니 많은 분들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아나백도 봤던 걸로 나왔는데 마차에 뭐였냐면 어떤 영원을 사는 남자 한 명이 나와서 그 교수인데 10년마다 장소를 막 아델라인처럼 옮겨가는 교수 한 명이 나와요. 맨 프롬 어스? 맨 프롬 어스. 그거 왜 착각을 하죠? 칠드런 오브 맨이랑 맨 프롬 어스. 둘 다 맨이 나오네. 영어를 잘 못해요, 김 기사가.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분명히 이제 딱 처음에 여기 한 명만 남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아이를 키울까? 어떤 아이를 다 불임인데 어떻게 될까? 했는데 끝까지 아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하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가 김수현 나왔던 드라마 있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그런 설정이에요. 네. 계속 태초부터 살아있던 인간인 거죠. 네. 모든 별에서 걸 온 그대 저희 방송에 항상 나오면 얘기하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소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제 중에 모든 책, 영화, 드라마 중에 최고의 작품이 그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추천, 미추천 진짜 넘어가 봅시다. 아나백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까요? 저는 추천입니다. 네.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이렇게 심각한 고민들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끝날까? 과연 저게 퍼질까 안 퍼질까 궁금해 하면서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퍼질까 안 퍼질까 고민을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타임킬링 하기에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킬링타임이라고 하지 않나요? 타임스킬이라는 영화가 재밌죠. 네. 타임투킬이라는 영화 재밌죠. 네. 법정 드라마 아니었어요? 네, 넘어가시죠. 매튜 네. 맥커너이 나오는. 네. 자, 이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모임에는 근데 보말 있잖아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그쵸. 저는 보말이요. 음. 그냥 진짜 딱 보거나 말거나 한 것 같아요. 그 다빈치 코드나 천사와 악마 정도의 재미를 원하면은 되게 실망이 크긴 할 텐데 딱 한 번쯤 봐도 나쁘지 않은 오락 영화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탐 행크스도 나오고 여배우 연기도 되게 좋긴 하고 그리고 어쨌든 유럽 좀 보여주기도 하고 눈 호강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 추천이에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사실 추천하는 게 저는 천사와 악마, 다빈치 코드 그리고 댄 브라운 소설을 예전에 군대에서 되게 재밌게 많이 읽었었어요.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읽었던 그때까지 출간된 거의 모든 작품을 읽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페르노가 그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사실 이 처음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내가 좋아하는 톰 행크스란 배우가 나와 주연하면서 나온다 그걸 들었을 때 저는 안 봤어요.
왜냐면 이 소설을 절대 영화로 구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영화가 그렇게 성공한 줄도 몰랐었거든요. 두 번째 영화 천사와 악마가 나왔을 때도 사실 안 봤어요. 1편 안 봤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녹음이 정해져서 봤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왜 1, 2편 안 봤을까? 아, 이런 식으로 살릴 줄 알았으면 나는 1, 2편 봤을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을 만큼 저는 그 소설을 읽을 때 제가 받았던 재미를 충분히 느꼈어요. 다른 방식이었지만. 소설이 나는 걱정했던 게 소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게 잘못된 길로 갈 것 같다라고 걱정했는데 전혀 다른 식의 연출을 선택했고 소설에서 받을 수 있는 느낌을 다른 식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달성한 느낌? 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만족스럽고 중요한 건 김 기사가 이 지금 영화의 내용을 책으로 본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네, 안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댄 브라운 소설이 그래요. 복잡한 소설들 읽고 나면 막 한 달만 지나도 기억 안 나거든. 그게 그거 같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이게 약간 정보성인데 네. 이게 되게 댄 브라운 소설 좋아하는 사람 중에 최고로 많이들 꼽히는 게 로스트 심벌이라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원래 책으로는 그러니까 영화로는 다빈치 코드가 먼저 나왔지만 네. 책으로는 천사와 악마가 먼저고 천사와 악마가 댄 브라운의 세 번째 책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다빈치 코드인데 영화는 다빈치 코드가 먼저 나왔고 이게 흥행을 하면서 천사와 악마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로스트 심벌이 바로 그 다음 5번째 책이거든요. 이게 제작이 되냐 마냐 하고 저는 그걸 제일 기대했어요. 그 프리베이슨에 관련된 얘기라서 제일 기대했는데 이번에 이 영화 보고 나서 왜 로스트 심벌은 안 나오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거는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내셔널 트레저랑 네. 다루는 얘기도 비슷하고 전개방식도 비슷해서 아예 제작이 무산됐대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로스트 심벌보다도 천사와 악마를 댄 브라운 소설 중에 제일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천사와 악마도 진짜 보고 싶고 로스트 심벌도 괜찮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예, 제목만 딱 기억이 납니다. 자, 인페르노 저는 이게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그 원작들에서 가장 장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속도와 몰입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복잡한 이야기, 다채로운 이야기를 매우 속도감 있게 치면서 주인공 자체가 되게 캐릭터가 강하고 몰입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살렸다고 생각해요. 속도를 살린 건 연출일 테고 몰입을 살린 건 연기일 텐데 연출과 연기가 다 안정적이다. 이 영화의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적절한 낭만과 지적 유의까지 있다. 저는 그 낭만적인 캐릭터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 미키마우스 같은 이런 상징이 나 같은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야. 아, 이 미키마우스 소설 속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아, 아버지가 준 전혀 이 사람이 미키마우스 시계를 안 찰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매번 그 미키마우스 시계가 딱 나와요. 그걸 전 그 미키마우스 시계를 처음 본 순간 내가 댄 브라운의 책을 모두 다 읽을까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소설에서 언급됐을 때. 네, 소설에서 얘가 미키마우스 시계를 찬다고 했을 때. 그랬을 만큼 저는 이게 낭만이 있는 이 멋스러운 남자를 저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적 유의 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이 천재 캐릭터들 저는 항상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많이 보고 남보다 더 그 상징 같은 걸 잘 읽고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전 천재들을 좋아하죠. 천재빠. 저 영화에서 이런 천재빠가 보통 천재들 그릴 때 되게 단순하게 그리고 그 천재들이 공감이 안 가게 그리고 막 되게 우리랑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리는데 전 그런 천재들을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천재들은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있고 제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존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알고 저도 그런 거를 다 갖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 영화 속에서의 그런 천재 캐릭터들이 나왔을 때 되게 공감이 가고 다른 영화에서 막 되게 다양한 천재들을 그리지만 공감이 안 갔었는데 이 영화에서 천재를 그리는 모습들은 되게 매력 있더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되게 준수한 오락 영화였다 무엇보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적절히 어우러져서 그리고 제이슨 본한테 매력을 느꼈던 것만큼 그리고 혹은 그 이상으로 저는 이 로버트 랭던한테 매료가 됐기 때문에 이 인페르노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추천, 비추천, 보말 다 나왔나요? 보말 둘인가? 저는 추천. 아, 추천이요? 2추천 1보말 됐네요. 그럼 오늘 영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김기사였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우리 네. 김 기사를 김브리스트로 부르기로. 자, 지금까지 김기사. 네, 아나백입니다. 아나백. 예. 네. 시작이었습니다. 네, 김기사 아나백 희작의 오늘 방송 급하게 마치겠습니다. 최순실이 문제예요. 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무비시네 영화방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